챕터 10의 이제 9번째 단어인데, 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얼마 안 놔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바심이 생겨날 수 있어. 근데 항상 내가 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지?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고1, 2 때의 모의고사 수준하고 고3에 맞닥뜨린 모의고사 수준이 일단 다르고, EBS 교재에서 이제 반영률이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EBS 교재의 어휘 수준에 적응하는데 처음엔 좀 고전을 해. 고전을 하니까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다만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달라.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성적에 약간은 강한 각오와 결심을 해야 돼. 어쨌든 사실 뭐 국영수를 우리가 기본 과목, 기초 과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영수 성적이 6월 달 때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졸업생들은 그 이후 전력과 전술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챕터 10의 9번째 단어. 자, detrimental. 아무래도 이제 어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V9에서 형용사 계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 detrimental은 어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디털에서 나온 거고, 사실 얘가 명사가 될 때, 자, detriment. 자, amient라는 명사 전미사가 붙으면서 detriment까지 잡아놓고 있다면 사실 detrimental이라는 형용사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봐봐. 일단, 자, 첫 번째 M은, 자, 그녀는 added. 덧붙였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added 같은 단어는 우리가 수학에서, 또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지 뭐 덧셈이니까. 자, 산수에서 얘기하는 더하다, 덧셈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말을 덧붙이다도 되는 거지. 거기서 나온 게 in addition이고. 자, 그래서 그녀는 덧붙였는데 뭐를? The availability of parents. 부모를 우리가 이용하고 부모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restrict. 제한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들도, 자, any가 긍정문에서 나오면 전체 긍정의 효과, o라고 every보다도 어떨 때는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부모들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들도, 자, could have detrimental effect on children. 아이들에게는 detrimental한 e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때 벌써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D라는 부정의 접두사 느껴지면서, 자, 두 번째 문까지 한번 보자고. Most mutation. 자, mutation 한번 오른쪽 봐봐. 오른쪽을 보면 거기에 mute라는 어근을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change. 얘가 바꾸다야. 근데 사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mutant나 mutation 같은 단어는 3학년 수준이 돼서 모의고사 몇 번 보고 시중에 있는 특히 EBS 교재 같은 거 열심히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드 중에 옛날에 뮤턴트, 엑스맨이 엑스맨 맞나? 돌연변이 나오는 거예요. 엑스맨. 최근에 개봉한 건가? 개봉 예정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컴뮤트란 단어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야. 자, 봐봐.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난 뒤에 이른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지만 최근에는 역사나 어떤 사회사적 배경이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삼투압돼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커뮤터, 출퇴근하다, 통근하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할 것 같아? 농경사회에서는 직장하고 집하고 직장이 공간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집 근처에 자기가 목장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하지만 도시 산업화가 진전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농촌에서 하층 분화가 일어나서 하층민 중에 일부가 이제 도시로 그 직장을 찾아서 넘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커뮤트예요. 그런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해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커뮤트 하면 출퇴근하다, 통근하다. 뮤테이션은 돌연변이, 뮤턴트, 이게 돌연변이로 등장한 돌연변이체라고 하면 되는 거고, immutable. 자, 변할 수 없는, immutable은 변할 수 없는 불변해. transmutation도 똑같은 거야. trans가 그냥 강조의 접두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변한 거, 돌연변이. 반면에 permutation이라는 단어, 이게 뭐야? 순열하고 조합이라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지.
이건 산수는 아니야. 이건 수학이야. 그럴 때 permutation이 순열이야. 순열이고 수학적으로는 순열이고 자리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는 거. 이때 펄이라는 접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꿨다라는 느낌. 아까 transmutation도 돌연변이지만 permutation은 위치 이동 같은 것을 지칭을 할 때 permutation. 자, permutation도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라고 하나? 대진표라고 얘기를 하지. 대진표. 대진표가 이렇게 편성되어지는 것도 permut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permutation이라는 단어까지 눈여겨봐두라는 거야. 이때 펄이라는 접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꾸다 permutation. 자, 그래서 대부분의 돌연변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야. 이때 중립적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응? 정치적으로 좌나 우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There is, 즉 다시 말해서 no effect. 아무런 영향도 없어. 반면에 other를 썼기 때문에 대조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다른 돌연변이들의 경우에는 detrimental to life. 이때 life는 생명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detrimental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immediate death of organism. 어떤 유기체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돌연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뭐 엑스맨 같은 거 보면 뭐 좋은 것도 많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근데 다른 돌연변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명체, 유기체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어. 자, 뭐를? inherit them. inherit가 유전하다, 물려주다지. 그들에게 물려진 그러한 물려받은 이지게 여기에는 그런 돌연변이를 물려받은 어떤 생명체가 즉각적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즉, 그러면 detrimental이라는 단어가 해로운, 불리한. 아까 detrimental effect 첫 번째 예문에서 그럼 이거 뭐야? 악영향, 해로운 영향 챙겨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예문 빠르게 보자. 근로자들은 아마도 engage in strike, 파업에 동참할지도 몰라.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A, plan B 구조 눈에 들어왔어야 돼. 자, 고용주들이 carry out.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다, 수행하다, 완수하다지. 자, 액션. 이때 액션은 그냥 조치라고 해.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보자. 스텝이나 액션이나 여기에 measure 같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복수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 조치를 취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근로자들이 볼 때 as detrimental to their interest, 관심, 이익, 이자, 마지막 뭐라고 했어?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했지. 이해관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불리하다라고 근로자들이 간주하는 그러한 조치를 고용주가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가할 수도 있어. such as는 열거형 예시 장치니까 예를 들어서 non-union labor. 그럼 이게 뭐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discharge. charge 뭐야? charge. 요금, 비용, 충전, 책임, 혐의. 뭐라고 했어? 요금, 비용, 충전, 책임, 혐의. discharge는 특히 방전이란 뜻. 워낙 전자적인 매체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챙겨둬야 되지만 이때 discharge는 해고지. 임무를 더 이상 주지 않은 거니까. 자, 근로자들은 adequate justification, 정당한, 적절한, 적당한 justification. 자, 방법론성의 어떤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거. 해고지? 문맥상?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거, detrimental. 해로운, 불리한이니까 A, B, C 중에 누구? C가 정답이 되는 거고, ten은 어근적으로는 안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TER이 뭐야? frighten, 무섭게 만든다. 거기서 테러리스트가 나오지. 자, 첫 번째 조심할 거. 이건 여러 차례 딴 수업에서도 했어. 테러블이 있고 테러픽이 있어요. 물론 사전을 또박또박 찾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러블이나 테러픽에 전부 다 무시무시한 끔찍한이라는 뜻이 다 있어. 하지만 테러픽은 보통 무시무시한 경우, 끔찍한 경우엔 잘 안 써. 엄청나게 좋은, 째지게 좋은 그런 말을 쓸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테러범 무서워요.
테러범, 무서워요. 테러블은 무시무시 아니고, 테러픽에 대단히 좋은, 물론 사전적 의미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 무시무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terrify, IFY는 동사 전미사 무섭게 하다, deter, 별표쳐.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어휘 레벨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deter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detriment나 detrimental 요것까지 승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바로 우리가 고급 어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고비가 되는 단어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4등급이야.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갈 때 영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어떤 건 내가 꼭 잡으라고 얘기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갈 때 어떤 유형을 반드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전략을 잘 짜야 돼. 우리는 너무 거짓이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문법이 중요하다,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문법은 최상위 1등급도 1등급 아이들조차도 완벽한 애들 없어요. 완벽한 애들 없어요. 어? 응?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뭐 서울대 수석한 애도 있었고 그럼 걔네들이 문법 다 알고 서울대 수석했을 것 같아? 응?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런 것들을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응? 뭐 어떤 것을 100%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해서 갑자기 5등급이 1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거는 왜 종종 이제 뭐 두고 봐.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도 아주 신기한 문법 문제가 나오면 그 문법 문제 갖고 선생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거야. 왜 그런 논쟁이 벌어지겠어? 그만큼 끝이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아직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학문으로서 지금 수능을 마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비웃는 게 그거잖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갖고 공신이란 말 쓰는 나라? 없어요. 응? 어디 무슨 그게 공신이야. 그냥 성실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학교 교육 열심히 받은 애들이지. 응? 더 얘기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 잘 만나는 애들도 있지. 주변의 친구가 자기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요소들로 친구가 배치된 거겠지. 부모님 덕에. 자, deter, 제지 단념시키다, deterrence. 자, detriment도 있고 deterrance도 있지. 자, 여기 그 다음 조심해. 뭐냐면 deterrent라는 억제책이라는 단어는 6차 때부터 꽤 많이 나왔어요.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아마 1,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detergent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건 세제예요. 요 두 단어에다 형광펜칠해. deterrent, detergent, deterrent, detergent, deterrent, detergent. 자, deter이라는 억제하다, 제재하다라는 동사를 잡고 나니까 deterrance도 있고, detriment도 있고, deterrent도 있고, detergent도 있지. 이 중에서 조심할 단어가 누구야? detergent. 세제지. 자, deteriorate 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이 단어를 마주쳤을 때 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 꽤 잘했어요. 그럼 이거 그 당시에도 물론 어원적인 접근이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경 안 썼어. DE와 rate만 신경 쓴 거야. rate는 등급, 요율, 비율 그런 뜻이 있어. 등급이나 비율이나 요금 따위가 떨어지는 거. deteriorate. 상황이 악화되다, 나쁘게 되다. 자, detriment, 상해나 손해란 뜻 만들어지지. 자, 중심에 누가 있다? deter이 있다. 그거 잡아주라는 거야. 응?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0번 feasible. 이거 별표 5개 쳐요. feasible이라는 요 단어는 단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얘도 또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빈칸 넣기 보기에 정답으로도 낼 수 있는 단어예요. detrimental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deter이라는 어근, 첫 단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detrimental까지 내가 끌고 들어간 것 뿐이지. 응? 자, feasible. feasible은 어원적으로도 밑에 중요해. 응? 자, 알아도 챕터 11에도 이 어근이 또 나와요. 자, 봐봐. feasible. 첫 번째 예문. The use rubber wheel. rubber wheel. wheel이 뭐야? 바퀴지. 아마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조금 뭐 만화책 같은 거 어렸을 때 뭐 이제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면 바퀴의 등장이, 수레의 등장이 얼마만큼 비약적인 농경사의 발전을 초래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러버 휠 하면 이게 고무바퀴지. 고무바퀴의 사용은
자, 1839년까지는 나한테 비로소 자, 1839년까지는 피접을 하지 않았다. 뜻은 벌써 어렵지 않아. 컴마담이 웬이 나왔으니까 그때 아메리칸 인벤터 미국의 발명가였던 자, 찰스 구디어. 오늘날도 자동차 유명한 타이어 메이커의 구디어가 있어요. 이거 보면 미국의 자본가 정신이 뭔지 알겠지. 응? 구디어가 이걸 엄청나게 물론 이 회사의 소유주는 계속 바뀌었을 수도 있어. 내가 뭐 구디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발명가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다.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응? 미국의 자본가 정신하고 한국의 자본가 정신이 과연 동일한가?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라고. 응? 자, 그래서 미국의 발명가인 찰스 구디어가 discovered, 발견을 했는데 뭐를? process of volcanization. volcanization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뜻 적어놔. 경화, 딱딱해지는 거. 즉 고무가 말랑말랑하잖아. 타이어 집에 있는 집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타이어를 손으로 눌러봐. 눌려지나. 딱딱해졌잖아. 경화, 딱딱해지는 거. 경화 과정을 발견을 했고 컴마담의 히치가 또 나왔어. 그것이 rubber, 고무를 튼튼하게끔 만들고 more elastic. elastic 중요한 거? 여학생들 그거 같지? 엘라스틴, 샴푸, 엘라스틴 광고 기억나? 엘라스틴. 맞나? 이 발음이 아닌 것 같은데. 엘라스틴, 촉촉해. 아니야. 탄력 있어요. 탄력 있어요 할 때 엘라스틴 아니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엘라스틴이 탄력 있느냐? 탄력 있는. 엘라스틴이 아니라 일라스틱이 탄력 있고, 좀 더, 레스 스티키 하면 얘는 부정이지. 끈적끈적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자, 경화작용, volcanization. 자, 두 번째는 피접을 벌써 실행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뜻. C번이 정답으로 떨어지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빠르게 볼 거야. 비록 세계의 irrigated area, irrigated. 이런 것도 과학적인 연산 기법을 쓰자고 했잖아. 강물이 들어오는 문, 수문이라고 하지, 수문. 4대 강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관계 사업을 한,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난 지역은 그리고 성장을 했어. 바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도표 그래프에서 차이값이라고 했지. 자, 1년에 3% 성장을 했어. Third quarter of 20th century 하니까 더 third니까 뭐야? 20세기의 3, 4분기. 그러니까 1950년에서 계산해봐야 되겠네. 1950년에서 1975년까지? 이런 거겠지. 자, 3, 4분기 사이에 3% 강물을 갖다 댈 수 있는 관계지라고 하지. 관계 사업을 한 농경지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is rate 나왔네. 비율, 이러한 비율은 last quarter 20세기 마지막 4, 4분기에서는 4, 4분기엔 하락을 했어. 그럼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되지.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이야. 이게 논리 독해야. 왜냐하면 most of economical feasible opportunity, large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광범위한 관계사업의 발전이 가능한, 실행 가능한 어떤 기회, 경제적으로 기회의 대부분들이 이미 exploited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짚어야지. exploit, 유성음으로, 이렇게 터트리면서 발음하지 말고, exploit, 터지다, 폭발하다. exploit는 착취하다, 개발하다, 이미 다 써버렸다는 뜻이 있지. 자, 그 다음, 누가 있어? explore. 탐험, 탐색하다, 기억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미, 대규모 관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feasible, possible이라고 했어. It has always been regarded. 자, 언제나 간주되어지고 있어. Not only valuable, 단지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feasible하다고. 가조, 진조, 구조가 느껴졌어야 돼. 뭐를? To know ourselves. 자, ourself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러나 대체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어. endeavor. 그러한 노력. 즉 이때 endeavor. 자, 여기 봐. 이때 동호 반복의 논리가 어떻게 나왔나 봐. to know oneself를 동의어로 받았어? 안 받았지? 응?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나오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고르는 문법적 원리를 독해에서 끌어내야 돼. 응? 달달 외우는 문법은 죽은 문법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어? 그럼 결코 최상위권은 아니야. 그래서 뭐가 가능하게 되었냐면 그러한 노력은 can be greatly assisted.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discovery, psychoanalysis. 정신분석학에서 새롭게 발견한 발견물에 의해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최초의 명제 중에 하나잖아. 원래는 철학, 성찰적 철학, 그래서 성찰의 중요성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프로이드가 등장해서 정신분석학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나서 to know oneself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On the other hand, 한편 반면에 이러한 바로 그러한 발견물들은 reveal, 드러내고 폭로했는데 more than, 자 여기 보자고. more than, 그 다음 was ever known. 지금까지 알려진 것, 그 이상이지. 이때 then이 이른바 유사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거야. 주격으로 사용됐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그 이상. 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이런 정신분석학의 발견들은 더 많은 것을 노출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뭐에 대해서? 자, intrinsic.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 such an undertaking. 그러한 임무, 이번에 undertaking이 또 뭘 받고 있는 거야? to know oneself를 받고 있는 거지. 그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들과 결부되어 있는 내적이고 내재적인 어려움에 관해서, 자, 어려움에 관해서 그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얘기지. 자, 거기서 보면 feasible이란 어근은 내가 항상 예로 하는데 사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팩하고 픽이에요. 얘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팩토리, 공장이야. 우리 매뉴팩처에서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얘가 픽션, 허구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팩이나 픽이 드러나는 것이 어근적으로 뭐가 되겠어? 멋을 만들다겠지. 근데 어근이라는 거, 어원이라는 것은 항상 몸이 먼저 변하니까 얘가 팩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펙트, 임팩트 다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 어근망들을 보면서 팩터는 요인, 피처는 특징, 여기는 자 일부러 빈제, 특징이 있고 피트가 업적이나 위협이지. 자, 베니피트. 베니에다가 자, 얘가 이제 자음까지 바뀐 거지. 베니, 얘가 긍정의 접두사예요. 뭔가 혜택을 주면서 만들어내는 거. 베니피트가 나오고 반면에 얘를 봐. 프로피트. 뭔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피트는 이익이나 이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좀 장음이 됐어. 소리가 길어졌지. 디피트. 패배. 명사로는 패배지만 동사로는 뭐라고 했어? 격퇴시키다, 물리치다. 챙겨주라고 했고 그 다음 얘가 부정의 접두사지. 카운터니까. 자, 카운터피트. 카운터피트 하면 위조하다. 패컬티는 능력이나 재능. 얘가 패컬티란 단어가 알아두라고. 능력이나 재능이지. 근데 패컬티지. 복수 썼지. 그럼 얘가 뭐야? 교수진을 일반적으로 지칭해. 어떤 학교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용을 지칭을 할 때 패컬티라는 단어를 써요. 패컬티즈. 복수일 때 얘는 복수를 조심해 주는 거 챙겨놓고. 자, 그 다음. 자, 디펙트.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얘로 변하지. FCT로 변하지. 결점이나 단점이란 뜻이 되는 거고, affection. 애정이나 감동. affectation의 별표죠. affectation의 별표치고, 거짓 흉내. 사실은 알아두라고. 이것도 알아둬. affect가
동사로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또 다른 뜻으로 pretend, 뭐뭐 인치하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어. 뭐뭐 인치하다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deficit는 부족이나 적자 이걸 뭐 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facility. facility는 쉬움. 얘도 마찬가지야. 복수가 될 때 주로 설비나 시설을 지칭해. 설비에다가 복수형이라고 적고 facilitate 별표 새겨쳐요. facilitate 별표 쳐. 쉽게 만들다, 뭐뭇을 용이하게끔 만들다. make easy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내가 오래전에 한 5년 전, 6년 전 옛날에 이투수에 있었을 시절이었으니까 됐을 거야. 그때부터 어휘 선택형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계열 조심하라고 했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 시중의 문제집 EBS 교재에 나오는데 자, 형용사가 왜 어려우냐면 이런 면에서 형용사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어휘 선택으로 갔을 때. 아주 싸구려 낮은 수준의 문제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sufficient, 충분한이고 deficient가 부족한 결핍. 이런 수능 시대 물론 시험 문제 어쨌든 뭐 지금 수능 작년에 이제 국영수 너무 쉽게 어렵게 냈다고 해가지고 교육과정평가위원장이 뭐 이렇게 될 정도였으니까 올해는 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마 최대한 너희들에게 기쁨조로 등장할 수 있어. 정작 11월 수능은 다를 수 있어. 교수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기쁨조가 된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지막 수능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데 낮은 수준의 문제는 이렇게 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받아온 교수들이라면 이 긍정 3개를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속성에 관한 분류예요. 자, efficient가 뭐야? 효율적인, 효과적인. 뭔가 일을 제대로 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따지는 거지. 자, sufficient는 과정적인 측면보다도 충분한, 넉넉한이라는 느낌이야. proficient는 뭐야? 능수능란하냐. 얘랑 얘를 섞어서 내.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물 중심, 어떤 일 중심이야. 반면에 얘는 사람 중심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롱맨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meone하고 something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단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롱맨은 롱맨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보기 편한 게 최고야, 우리 거는. 자, efficient, sufficient. 내가 이제 일본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일본에 못 가고 있는데 한번 갔다 와야 돼, 일본도.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책 때문에 갔다 와야 돼. 아마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한 2, 3주 동안 내가 미국 들어갔다 올지도 몰라요. 시험 문제 데이터 찾기 위해서. 그때가 적정한 시점이 될지 언제가 시점이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봐봐. 왜냐면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그럴 여력이 없고 쉬우면 11월 수능을 진짜 대비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6월, 9월은 난이도 조절하려고 굉장히 애쓸 거야. 평가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자, 봐봐. 요 계열들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임팩트는 안에 영향이 들어오는 거니까 감염시키다. 자, forfeit 별표 5개. forfeit. 자, 벌금을 하다, 상실하다, 자격을 잃어버리게끔 만들다. forfeit. 요거 조심할 단어예요. 잘 안 외워져. 왜냐면 봐봐라. 어디를 봐도 부정의 이미지가 없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잘 안 외워져요. 자, forfeit 같은 단어가 경찰대 같은 데서 좋아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sufficient에서 나온 단어가 suffice.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픽션 보이지? 자, 허구 소설이야. 반면에 자, 요거 여기 봐. 칠판 봐. 칠판. 픽션. 픽션. 같은 어근은 아니지만 프릭션. 프릭션. 요거는 몇 번 내가 EBS 출연하면서 요 단어의 중요성 강조하고 나니까 EBS 교재에서도 시험 문제 꽤 나와. 한 끗 차이들이지 다. 픽션은 허구야. 픽션은 거기 뭐로 나왔어? 분당이나 분파로 나왔지. 파벌이지.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얘는 소재적으로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 프릭션이 뭐야? 프릭션, 마찰력이야. 마찰력. 얘는 EBS 교재 같은 데서 꽤 나와. 프릭션이 분수야, 분수. 응?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산수에서 얘기하는 분수야. 요거 차이 구별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feasibly 실행할 수 있는 feasibility, 그 다음에 fictious, 허구적인. fictious는 허구적인데, 거기다, 자, 뭐가 나왔어? fictitious가 보이지? fictitious 말고 fictitious가 보이지? fictitious. 인위적인, 인공인위적인,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자, fictitious보다 fictitious가 훨씬 더 부정적 느낌이 강해요. 이런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 거야. fictitious, 인위적인, 자연스럽지 않은, 챙겨주고, figment는 허구라고 나와 있는 거 챙겨주면 되고, 자, figment, fragment 뭐 나중에 한번 또 짚을 때가 있을 거야. figure 따라해봐.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인물, 저명인사. 자, 얘 다이어야. figure. 1, 2, 3, 4. 뭐라고 했어?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인물, 잠깐만. 숫자, 수치. 잠깐만. 숫자, 수치.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인물, 저명사. 왜?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인물, 저명사. 3개인가? 약간 느낌 이상한데? figure out은 무슨 뜻? figure out 무슨 뜻? make out, figure out. 순진한 표정 짓지 마. make out이나 figure out은 고1 공통용어 수준의 필수 수거야. 전부 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왜? make out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들어내버리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무슨 뜻? 이해하다니까. 자, figure,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인물, 저명사. 3개인가 보다, 야. 자, figure, 숫자나 수치, 형상 말고 중요인물, 저명인사라는 뜻 챙겨줘. 그 다음, magnify에는 앞에 magnificent에서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는 자, magnify, 확대하다, 가장하다. rarefy, foi에다 동그라미 치고 드물게 만들다. 동사 전미사가 되는 거고, feign, 마지막 feign, 가장하다, 별표 쳐놔. 가장하다, 별표 쳐놓고, 그 다음, 챕터 11으로 들어가자. 링거는 어원만 잘 챙겨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링거는 어원만 기억하면 돼. 어원만 기억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어원이 보이지? long, 가장 유사한 단어가 prolong이야. 연장시키다, 지연시키다. long이 링이 된 것뿐이에요. 응? prolong, 연장시키다 챙겨주면 되고 length가 길이. length이 하나 더 붙는 거지. length이 붙고 자, longitude는 뭐라고 했어 우리? latitude가 위도, longitude는 경도. 그 다음, 자, 뭐가 나와? longevity 하면 장수나 수명, 요거는 도표 그래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long 때문에 결코 안 틀려요. 자, linger 들어가는데, 두 번째 의문부터 봐. lingering effect of World War First. 1차 세계대전에 lingering effect. 계속된, 잔존 영향력, 뭐 그런 거지. 계속된 영향력들은 economic problem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켰어. 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경제적 원인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들 꽤 돼요. 패전 국가에게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청구하다 보니까 독일은 전쟁을 아니면 다시금 전쟁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무찌르지 않으면 어려움에 되는 거야. 왜냐면 전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수출 대국이 1위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독일은 탈출구가 전쟁이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국가에게 전쟁 배상금 청구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린 약간씩 배상금 받았어, 일본한테. 식민지배 청산 대가로. 자, 그래서, 자, 1차 세계대전에 잔존하는 영향력들은 많은 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켰어. 왜냐하면, 유럽이 struggle to pay war debt and reparation. 자, reparation 하면, reparation지에서, 자, 여기, 당연히 얘는 시각적으로도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리페어에서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S가 됐지. 그러면 전쟁의 피해는 복구 비용이겠지? 복구겠지? 전쟁의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복구와 빚을, 전쟁 빚을 갚는데 너무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의 잔존 영향력들은 계속해서 나갔다. 그러면 1번 정답 누구? 자, B번 stay, 머무르다, 계속 머무르게끔 만들다. 자, 세 번째 문 보자. In many religion, 많은 종교들, 특히 원시적인 종교들, 원초적인 신념과 믿음 세계에서는 belief exists, 어떤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대시 봐봐. belief 다음에 이런 것도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 많은 종교들, 원시 종교 속, 옛날 종교 속에서는 존재했는데 어떤 믿음이 존재했다지. 사실 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된 밑에다 동격의 대절이라고 적어. 그 믿음의 내용은 스피리트, 영혼이라고 해. 여기서는. 영혼 또는 정신이 wanders away from the body, 몸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방황하고 있다고. during period of unconscious such as sleep, 잠자고 있고 수면과 같은 그런 무의식의 상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야. 응? 오늘도 스티븐 호킹이 자, 천국이니 뭐 그런 얘기는 사후의 세계니 다 그것은 동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응? 한 번쯤 참고해봐. Such religion, 그러한 종교들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데 after death,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은 linger, 계속해서 머무르다지. 죽은 사람 근처에서 머무른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 귀신이라고 하지. 유령이라고 하지. 그 다음 봐봐. like, 자, fragment. 여기서 아까 피그먼트가 나왔지. 피그먼트가 허구인데 지금 여기 프래그먼트가 나오지. 예문 중심으로 자꾸만 어원을 학습하다 보면 다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휘가 폭발적으로 혼동되는 것들이 정리되면서 그게 실전에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그 어떤 단어책보다도. 그래서 like fragment, fragment는 파편이야. from older song. 자, 오래된 노래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파편이나 조각들처럼. 그러니까 뭐 요즘에 나가수 열풍이라고 하잖아. 어저께도 잠깐 봤는데 임재범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울더라고, 아줌마들이. 왜?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나도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원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윤복희 씨라는 가수가 부를 때 울면서 불렀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는 세대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랫마디에 자신의 삶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박정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박정현의 노랫말 가사에는 그게 없는 게 뭐냐면 박정현은 그 당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노랫말 가사가 하나하나 갖고 있는 마디마디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겪어오면서 사람들 삶 속에 배어있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지금 50대나 40대나 30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30대는 아직 회상을 안 하잖아. 30대는 아직 회상을 안 해요. 하지만 40대나 50대만 돼도 회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 노랫말 가사는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친한 친구랑 헤어졌을 때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자, 왜냐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감정의 과잉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젊은 10대, 20대 볼 때 엄마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 자, 봐봐.
Like a fragment from old song. 오래된 노래에, 그러니까 여기서 파편 조각은 사전적 의미야, 문맥상 의미로 가사 쪼가리야. 가사 쪼가리라고 봐야 돼요. 가사 쪼가리들처럼 옷들은 evoke, 불러일으키는 거지. But cherished, 어떤 소중하면서도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봐봐, 이거지. 소중하면서도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야. 너희들 소풍 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소풍 가면 반에서 노래 잘하는 애들이 소풍에서 노래 불렀어요. 그런 노래들도 다 추억 속에 있는 거거든.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자, memory. 이거는 나가수 이전에 만든 예문인데 어떻게 이런 예문이 들어갔을까? 참 난 탁월해. 봐봐. 그래서 원씨는 닳아서 얇아지냐. 원이 닳아버렸다는 뜻이 있어. 닳아서 얇아지고 거지하면 얇게 비추는 옷들이 아마도 in the back of a closet. 옷장 뒤쪽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 지금은 안 입지만 옛날에 입었던 옷. 작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보면 지금 어머니 계신 집에 가보면 그 옷장 차 뒤에 아버님이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랑 똑같아. 이분도 비록 그것은 it has been one years가 보이지. years S에 동그라미 쳐. 수년 동안 입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봐. 이게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에요. 계속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장 뒤쪽에 자 어떻게 다 닳아버려서 얇게 비치는 옷이 걸려져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페인트 센트 하면 희미한 향기지. 자, find the linger on it. 자, linger on it. linger 계속해서 머무르다지. 그 옷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어떤 소나무 향기와 같은 향기, 희미한 향기가 someone's 16th summer, 누군가의 16번째 여름, 자신의 청소년 시절이지. 여름의 추억을 담고 있다. 자, 여기 왜 소나무가 나오는지 알겠지? 해변, 야, 고3이 여름방학 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겠다고. 고3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 마지막 추억 남기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어디 놀러 가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해송이라고 하지. 바닷가에 가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 소나무들 있지. 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20살이라고 해. 그럼 16살 때 바닷가에 가서 입었던 옷에 소나무 향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웃기는 얘기지. 하지만 추억이 남아있는 거지. 여기서도 진짜 엄격한 의미의 소나무 향기야? 아니지. 추억의 흔적이지. 자, 요런 감정 비유적인. 요 글은, 자, 기억이 나는데 요 네 번째 예문은 왜 이 정도까지 냈냐면 글의 분위기, 필자의 심정 글들이 물론 쉬운 문제야. 정답률 굉장히 높게 나와. 근데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글을 소설을 쓰는 것들이 사실은 누구 시대의 특징이냐면 그 누구야? 제인 에어 이후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되면 화자와 하자가 아닌 그런 대상들이 불분명해져요. 그런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사건 중심의 일화체 중심의 뻔한 글들은 이런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근데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내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을 거야. 3월인가 4월 달에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인데 갑자기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테니스 경기 관련 소재였어. 자기가 자기를 회상하는 글이 나와버려요. 내면의 얘기가 나와. 사건 중심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유의 글들도 조심하자라고 여기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야. 자, 그 다음 stay 머무르다 linger. 롱이라고 생각하면 돼. 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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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inger, linger, long, linger, linger, long. 자, 그 다음 자, periphery. periphery란 단어 요거는 PERI가 어근적으로 접두사적으로 PRI.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아. 얘는 많이 나오는 접두사는 아니야. 오른쪽 봐봐. 페리미러가 보이지? 페리미러. 주변, 시야의 방여선.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주변, 시야. 내 시야가 미치는 곳. 자, 봐봐. 그 3D TV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360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페리미러 하면 주변을 둘러를 측정하는 거 시야나 자, 시야계 또는 주변, 방어선이라는 뜻이 있고 페리스코프가 뭘까?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 좀 아는데 잠수함에서 이렇게 잔망경
잠수함에서 이렇게, 이게 잠수함이야? 응? 잠수함에서 올라오는 거. 얘는 둘레를 둘러보지. 영화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공부만 했냐? 잔망경은 항상 그 보면 선장들이 배가 없어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둘레에 배가 있냐? 이렇게 한번 돌아요. 그래서 페리스코프 하면 이게 잔망경 챙겨주면 되고. 자, 페리퍼럴. 자, 페리퍼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명사과보다 얘도 형용사꼴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자, 페리패틱 하면 이때 페리패틱 소유학파라고 해서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 실제로 공자도 마찬가지로 그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재상들과 또는 군주들과 만나서 가르침을 전달하지. 그게 자 페리페릭 돌아다니는 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요학파라고 해. 소요. 한자로 적으라는 무리한 요구하지만 이게 뭐냐면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한자를 다 쓸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아래 한글이 등장을 했어요. 아래 한글에서 F9이나 기능키 F10을 누르면 모든 한자들이 그냥 자동으로 고쳐지더라고. 한자라는 것도 자꾸만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써봐야 느는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한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참 자기 이름 한자 쓰는 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자기 이름, 부모님 이름, 가족 이름 모두를 한자로 내는 게 숙제였는데 너희 때도 그랬어? 자 봐봐. 자 페리페리 챙겨주고 페리페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리포터하고 아무 상관없어. 페리페리야. 자 페리페리 The role of scientist 이건 대조추론이 돼요. 과학자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했어. 먼만 이래로. 그 세기, 몇 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기 전반부 first half니까 전반부 이래로 과학자의 역할이 바뀌었어. From A to B 구조 그 다음 예문에서 보여야 돼. 그들은 tolerate periphery of society 사회에서 용인되어졌던 periphery 주변부로부터 strategic 전략적인 중심이지. 센터라는 단어와 periphery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니까 주변부. A, B, C 중에서 그럼 뭐 A번 outer edge가 되겠지? 잠깐 보기에서 B번 threshold 지난 시간에 무슨 뜻이라고 했어? 문턱, 문지방 어떤 새로운 것의 시작. 그치? 바틀렉은 이거 재작년 정도 재작년인가? 바틀렉. 자 병이 있어. 그럼 이게 병이면 이게 병목이지. 우리 자 그 운전 같은 거 할 때 자동차 교통방송 같은 거 할 때 어디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차선이 4차선인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면 여기서 차량 통행 흐름이 끊기지. 바틀렉. 원래는 병목인데 뭐가 꽉 막힌 거. 근데 데드라인하고는 또 달라. 거기는 꽉 예를 들어서 데드락이 되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 하지만 바틀렉은 좀 느낌이 다르지. 공경곤란. 빠져나갈 틈은 있는 거야. 이런 차이점도 눈여겨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들어가자. That's why. 그러므로 밑줄 그어주고 그러므로 정보와 그 기술은 coordination. 핵심적인 국가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있고 그 정보나 기술의 흐름은 unidirectional. 일방적인. 유니가 하나밖에 없는 한 방향적인 흐름으로 간주되어지는데 중심 국가에서 periphery, 주변부 국가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간주되어져.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리를 opportunity에서 리를 동그라미 쳐. 긍정, 부정이지. 거의 기회가 없는데 자 형용사꼴 나왔네. peripheral nation, 주변부 국가들이 participate to process 그 과정에 참여하고 참가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는 얘기지. 선진국이 중진국 개발도상국가에게 기술을 공유한다랍시고 말은 하지만 원조한답시고 말은 하지만 자 문제는 소재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야 한 번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제 뭐 G20 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술 원조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A라는 원조받는 나라가 자신의 발전 수준과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원조를 받아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 나라의 사회 발전 내부 구조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 응? 그 기술은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가 그 나로 계속 발사 실패했잖아. 응? 원래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기술 공여를 받으려고 했던 나라가 누구였는 줄 알아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지금 계속 로켓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해. 근데 미국이 반대한 거야. 왜냐면 자 발사 로켓의 기술을 우리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인공위성의 기술이 있지. 이건 우리가 꽤 있어요. 근데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소련까지는 이 인공위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 만드는 그 기술,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은 소련까지는 흘러가도 돼. 왜? 소련도 그 정도는 다 아는 기술이니까. 이 기술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꺼렸던 거예요. 중국은 이미 이 단계로 내가 보기에는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는데. 중국 발사체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더 많은 기술을 제공받기를 원했던 거지. 소련에게. 얼마나 기술을 제공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자, 한 번쯤 생각을 해봐. Just as 마치 뭐뭐처럼 There's a recognizable European core. 자,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유럽적인 어떤 중심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region, 그 지역의, 즉 유럽 지역의 demographic, 인구적인 구성면이나 economic,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웨이트가 무게야 중심이야. 이때 웨이트는 중심이지? 중심이 모아져 있는 유럽의 핵심부가 있는 것처럼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의 중심 국가 하면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를 얘기해? 영국, 독일, 프랑스예요. 나머지는 다 주변이에요. 남부 유럽, 스페인?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하하하 이러고 있잖아. 축구만 잘하지 뭐. 축구만 잘하지. 봐봐. 자, 그래서 축구만 잘하지라는 말은 좀 심했다. 다른 것도 뛰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자, 봐봐. 자, 유럽에도 역시 주변부 국가들이 있다는 거야. 파라플리가 있는데 this 림랜드. 림랜드가 림이 가장자리 국가들은 consist of country,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해관계가 tied closely, 아주 밀접하게 묶여 있어. 누구? 핵심 국가들과.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core country, 이 중심부 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렇지만 little reciprocal. 자, 기억나지? reciprocity. 상호 이익, 상호 도움을 주는 거. 서로 도움을 주는 것들은 little, 거의 없다는 거지. 도움을 주는 영향은 거의 없어. 심지어 유럽 EU에서 integration, 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the smaller country, 이 작은 나라들은 equal partner with larger one, 큰 나라들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용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유럽 통합의 문제점을 뭐 지적하는 걸. 자, peripheral 확인하면 돼. 자, 세 번째로 들어가자. 세 번째. reluctant는 어렵지 않은 단어, 뭐 이거 정도는 전부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reluctant. 워낙 내가 강조했지. 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조동사로 흔히 많이 보는 will은 명사로서 의지, 의사,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장, 동사로는, 일반 동사로는,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는 유언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만들어져? willing. 자, be willing to가 되면 내 의지가 내키는 방향대로 가는 거니까 기꺼이 뭐뭐하다. 반면에 얘가 unwilling. 그럼 내키하지 않는 이지. unwilling이 내키하지 않을 때 이 동의어로 꼭 내가 외우라고 하는 단어가 reluctant예요. 꺼리는 건데 어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RE가 뒷걸음치는 공간적으로 뒤쪽을 지칭하는 거야. reluctant. 꺼리는 거지. 자, 이 계열에서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자, would를 보게 돼요. would가 will의 과거로 예정, 예측이 있어. 두 번째. 내가 내키하지 않는 거, 안 하는 거,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이 있어. 뭐라고 했어? 자, will의 과거로 예정, 예측. 두 번째,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이 있어. 불규칙한 습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거니까. 세 번째, 가정법의 상징이라고 하고, 네 번째, 공손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지. 챙겨주고. 자, 그러면 reluctant. 얘는 자, 두 번째 인문 봐봐. 아담스. 그러나 아담스는 declare war.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reluctant. 꺼렸기 때문에 another peace delegation. 자, delegation이 보이지? 자, 우리 한번 나왔어. delegate. 명사로 대표지. 법률적으로 파견된 거. D가 떨어져 나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대사나 영사는 그 나라의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 자, 얘를 지금 뭘로 쓴 거야? delegation.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얘는 대표라는 행위자를 지칭하는 거고 이건 행위를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대표 파견해요. 자, 평화 대표단들을 또 프랑스. 자, 1799년에 다시금 파견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세 번째 예문의 dissect가 뭐야? 세 번째 예문의 dissect. sect가 떼어내는 거라고 했잖아. 해부하다지. 해부하다라는 뜻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섯 번째 예문으로 가. A quick peek into real world. 픽은 슬쩍 보는 거야. 실제 세계를 빠르게 힐끔 쳐다보게 되면 suggest. 제안하다, 시사, 암시, 의미하다. 뭐를 시사하고 암시하고 의미할 수 있냐면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자, 복습.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spite가 뭐라고 했어?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oneself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spite는 악이나 악한 감정을 지칭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자, 봐봐. The promise of free trade. 자유무역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country. 이런저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reluctant, 꺼렸던 거야. trade barrier. 무역의 장벽을 실제로 줄이는 데는 꺼리고 반면에 뭐는 잽싸. raise them.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는 데는 잽싸다라는 거지. 응? 말로는 미국이 FTA 협정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소고기 수입하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신문 보도 냈더라고. 상반기인가?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우리가 그래야 돼? 이건 슬픈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 그럼 일본은 바보야? 그리고 한국전쟁에 미국이 도와줬다. 일본은 그런 걸로 따지면 일본은 더 큰 거지. 대만은 중국이 안 잡아먹게끔 지금도 중국이 안 잡아먹게끔 막아주고 있는 거는 미국의 힘이에요. 대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내 생각에는 한 달 안에 전쟁 끝나요. 우리만 미국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관념이에요. 미국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프랑스를 해방시켰는데 프랑스가 그런 강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괜히 미국인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덕에 미국의 은총을 받은다라는 필리핀도 있고 많아요. 왜 우리만 그런 경박한 관념을 갖고 있는데? 미국인, 내가 미국에 유학 가지는 못했지만 미국 사람들 한국에 자기가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멕시코는 우리보다 더하지. 캐나다는 그런 생각은 진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너희 시대 때 만약에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관념 다 깨. 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국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너희 시대 때는 두고 봐. 친중국 세력과 너희가 어른이 됐을 때, 너희가 40대, 30대, 50대가 됐을 때는 친중국 세력과 친미 세력이 치열하게 싸울지 몰라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부채의식 안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꼭 미국 가면 그 얘기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한국 전쟁에 와서 미군이 사망하고 그렇게 도와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특별히 예뻐서, 한국 사람들이 근면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차라리 짜장면이나 드시라고 해요. 짜장면은 우리의 순수한 그 한국에 진출했던 화교들의 산물이야. 자, 봐봐. 자, 왜 짜장면이 그렇게 나쁜 말이 됐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겉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불균형 나기 시작해봐. 그럼 다 쌩까요. 다 쌩까일 거예요. 자, 봐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벤담. 이게 뭐야?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자지? 응? 자, 벤담과, 자, 그 다음 그의, 자, 에컬라이트 하면 조수, 시종. 이 단어까지 알 필요 없어. 그의 시종이었던 밀 집안이야.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집안,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밀 일가는 내가 알기로는 존 스튜어트, 유명한 건 존 스튜어트 밀이고, 실제로 이 밀 집안은 굉장히 학자 집안으로 유명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책을 읽어서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에드윈 캔드윅.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전체보다 개인의 뭐 공리주의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전부 다 공리주의자들이에요. 아마도 메이헤브빈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Converted to democracy. 민주주의로 개종을 했었을지도 몰라. 즉, 그 당시 왕정과 군주정 뭐 이런 것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은 꺼렸어. 실제로 뭘 꺼렸다는 거야? 넷이 사역동사니까 독해할 때 두가 뭐 해야 돼? The People's Representative. 자, 이때 People's 하면 이때 People은 사실 이런 말 할 때 어디다 전화 걸어서 정중 선생님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때 People은 무조건 인민이에요. 인민이나 민중이란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자 미국이 그러니까 서양사에서 피플이 등장하는 시점들은 계층에 대한 구별을 안 해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피플은 우리말로 민중, 인민 뭐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냥 피플,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이때는 왜? 이미 왕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된 시점이었거든. 좀 애매해. 참 이때 피플이 모든 책에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다 민중으로 번역을 할 거야. 근데 옛날 번역을 보면 인민이란 말을 또 번역을 해요. 이게 참 어려워. 국민이란 말은 이때 쓸 수 없어요. 왜? 민족국가가 등장하지 않았거든. 자, 어쨌든. 자, 피플들의 대표. 그냥 편하게 국민의 대표라고 하자. 너희들이 친숙한. 국민의 대표들이 more than bitter official action. 관료들의 어떤 조치야. 조치에 대해서 비토지. 거부권이지. 거부권 그 이상의 행사하는 것을 자 거부권 행사 그 이상의 행동을 뭘 되니까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게끔 해주는데 꺼렸단 얘기지. 자 여기도 잘 봐. 벤담이든 존 스튜어트 밀이든 관료들이야. 왕이 아니에요. 왕은 있는 거예요. 왕은 신성시대거든. 역시 왜? 이게 절대 왕정의 끝무렵이었으니까. 자, 오늘날 얘기하는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컨버티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개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종교적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완벽하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다음 자, 로만 히스토리 로마의 역사. 로마의 역사는 자, educated contemporary 교육받은 교양 있는 이때 교육받았고 교양 있는 현대인들과 컨템포러리 내가 실수했다. 나 실수. 컨템포러리 동시대 사람들이야. 응? 자 그리고 ourselves니까 우리 자신이지. 자 교양이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 즉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로마의 역사는 납득 가능하게끔 concentrate on emperor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전쟁 중심이었고 관리와 원정계 생각하면 conquest 정복에 집중되어 있었고 the rich and power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 그리고 remarkably 두드러질 정도로 인상적인 urban civilization
도심의 어떤 문명, 도심의 어떤 문명의 성과나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것도 바로 시오나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알아두라고. 로마를 얘기할 때 왜 그것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지만 대학 들어가면 꼭 보라고 하는 미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롬. 1부가 재미있고 2부는 좀 재미가 없어. 이거 10부작이고 이거 10부작이에요. 내 기억에 맞다면. 요 드라마는 시오나 나나미나 그런 사람들이 썼던 로마 중심, 즉 가진 자 중심, 지배 중심, 도시 중심의 로마의 역사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요. 그걸 눈여겨봐도. 자, 여기 지금 그런 걸 비판한 거야. These, 물론 이러한 것들이 deserve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은 있어. 그리고 merit our admiration, 우리의 로마 문명에 대한 칭찬이나 칭송에 어떤 장점을 줄 수도 있어. 데세르, 흔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때때로 너무나 쉽게 대처 이하의 사실이 잊어졌다는 거야. 뭐가? Stability, prosperity of the past. 이렇게 엄청나면서도 military 슈퍼스테이트. 이렇게 엄청난 지중해에 있는 슈퍼스테이트. 이게 바로 누구야? 로마야. 로마의 stability, 안정성과 prosperity, 번영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레스톤. 지난번에 얘기했지? 의지의존하다 좌우에다 달려있다? 생각해봐. 우리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ult to. 그 다음 EBS 교재에 나왔던 hang on, 되라.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레스톤도 나오지. 자, 지중해 무역권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슈퍼 국가의 안전성과 번영은 뭐를? 아주 꺼렸던 후원인데, sweating peasant. 땀을 흘리던 농부들의 꺼리는 지지와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지중해야. 북아프리카에 엄청난 농경지가 있었어요. 이 북아프리카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롬이라는 내가 그 BBC에서 원래 만들었고 BBC와 이제 미국의 CBS에서 만들었던 이 작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1부나 2부에서 이 무역권을 장악하느냐, 이 무역, 이 미래 수입, 밀가루, 미래 수입에 영향을 바꾸는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몰락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식민지들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공급이 불안전해지다 보니까 도심 내부에 소요나 일어나고 지배층 내부에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두라고. 자, 요 여섯 번째 M은 별표 5개죠. 자, unwilling. 답은 B번이 정답인 거 챙겨줄 수 있지. 4번. mitigate. 조심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mitigate는 레벨 수준으로 따지면 고급 어휘는 아니에요. mitigate. 물론 경찰대 수준에서 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mitigate. 자, 무슨 뜻인가 한번 잡아보러 가자. 떼어주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왈러스. 이 왈러스가 그 왈러스인지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문을 뽑으면서도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스코틀랜드의 민족 영웅.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통치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남자가 나왔는데 멜 깁슨이 소피아 로렌돈. 브레이브하트. 그래, 브레이브하트. 그 스코틀랜드의 민족 독립의 영웅이에요.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 영국의 통치를 받는데 스코틀랜드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왈라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히스토리 채널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왈라스는 commit assault가 습격 기습이야. 기습 공격을 했어. 그러나 verbal abuse he had received. 그가 받았던 verbal abuse가 오용, 악용, 남용이지. 근데 여기서 verbal abuse 하면 뭐야? 험담, 비난이에요. 즉, 그 당시만 해도 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왜냐면 왈러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명한 전투에서 굉장히 좁은 다리가 있었어요. 잉글랜드 군이 오고 있었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얘네들이 다 넘어오기 전까지는 공격 안 해요. 근데 왈라스는 힘이 밀리니까 군이 일부 넘어왔을 때 넘어온 군대를 그냥 무자비하게 습격해서 공격해서 이 전투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격은 아니었지.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은 정당한 싸움이야? 기습 공격을 한 거잖아. 약소 국가가 강대국을 싸울 때는 기습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테러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테러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싸움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왈라스는 기습 공격을 했어. 그래서 그가 받았던 버발 아비우스. 자, 헌담이나 비난이나 공격은 helps to explain,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his behavior, 그의 여러 가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소나마 his guilt, 그의 죄책감 또는 죄를 미리게이트 할 수 있다라고 했어. 덜어주실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자, 미리게이트란 단어는 왜 내가 챙겨놓으라고 하냐면, 자, 봐봐. 얘가 낮은 수준에서는 레슨 줄이다예요. 레스에서 나와서 EN이 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moderate, 완화시키다도 얘 미리게이트의 동의어야. 그 다음 얘만 있는 줄 알아? diminish. 얘도 동의어야. 근데 얘는 미니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 alleviate가 있어요. 레버로 덜어주다지? 레버로 덜어주다. alleviate. 요 계열들이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동의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6월이나 9월처럼 빈칸 넣기 문제 패턴이 나오고, 알아도 장문 독해의 빈칸 넣기에서는 동사들이 많이 나왔어. 그럴 때는 mitigate나 alleviate가 조심할 단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Most modern industrial country. 대부분의 근대적인 산업 국가에서 정부들은 intervene. 자,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자, interfere. intervene. interrupt. 얘들 어떻게 잡아? 인터가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거니까 방해, 간섭, 개입하다. 뭐라고 했어? 방해, 간섭, 개입하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근대적인 산업국가에서 정부는 경제에 개입을 해. 알아도.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경제발전 계약도. 하지만 원래는 자본주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할 처럼 국가나 재정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파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배타시 돼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정부는 경제 과정에 개입을 해.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바꿈으로써? 피스칼. 이때 피스칼은 어떤 재정적인 거지. 파이낸스에서 나온 거야. 모니터리. 이게 금융정책이지. 화폐.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미리게이트. 완화시키는데 네거티브 이펙트 오브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재정이나 화폐 정책을 사용을 해.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re exists no theory. 그 어떤 이론이 없는데도 supported. 자, conclusive evidence. 결정적인 증거인데 underlying cause of a business cycle. 경기 순환, 즉 호황이 됐다 불황으로 바뀌는 이런 순환 고리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과 원인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경제학은 뭐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서 자신들이 수학을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는 이론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굉장히 과학자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나와서 떠든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을 굉장히 까려낸 거지. 뭐 내 말은 내 얘기는 아니야. 봐봐. One of my children from her birth abroad. 자, from her birth. 그녀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한 아이는 매일매일 popular of the house 집에서 어떤 개, 애완용 개를 매일매일 봤어. 그리고 결코 그 다음 해석 중요하다.
never betray the slightest fear.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이런 게 빈칸 넣기 보기로 나왔을 때 위력을 떨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betray fear이 무슨 말이야? slightest 하니까 아주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No. betray란 단어가 첫 번째 배신하지만 두 번째가 이런 뜻이 있어요. reveal. 드러내다. 쥐꼬리만큼의 두려움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개예요.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뭐 불독처럼 생긴 개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개를 봤기 때문에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비트레이가 배신하다가 말고 두 번째 리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 적이 없어. 뭐 할 때까지? 그녀가 8 months old, 생후 8개월이 될 때까지는. 그러다 바로 그때가 뭐야? 생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instinct, 본능이 갑작스럽게 seem to develop,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니 such a intensity, 엄청난 강도, familiarity, 그 개를 친숙하게 느꼈던 그 너무나 강하게 such that 동그라미죠. 자, 본능이 너무나 such intensity, 강렬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 개에 친하다는 것이 더 이상 mitigating effect,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했다는 거지. 처음에 태어났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늑대 소년. 실제로 인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늑대에서 길러졌던 아이들은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집에 있던 개를 애완개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두려워하지 않은 아장아장 놓던 아이도 갑자기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 개에 대해서 그 무서운 개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 윌리엄 제임스의 글 릴리브 덜어주다 챙겨주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mitigat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 lessen 줄이다 moderate 완화시키다 diminish 줄이다 alleviate 가볍게 만들어주다. 제일 쉬운 단어가 relieve. 우리 구원 투수를 릴리프 투수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진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늦어지네. 설명이 많아지네.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가자.